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기초통계적 연구방법론 교재 1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019년 판인데요. 2020년 판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의 내용은 논문 읽는 법입니다. 자, 타이틀이 왜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어야 하나? 라고 되어 있죠. 결론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결론이겠죠. 다른 사람의 논문을 왜 읽어야 하는 걸까에 대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수많은 논문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논문은 세상에 딱 하나 존재하는 유니크한 것이어야 한다. 근데 우리가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모방에서 창조를 강조합니다. 세상에 유니크한 것 하나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따라서 기존의 여러 그 문헌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에 본인의 생각 하나를 덧붙여서 새로운 논문으로 구성해 나가는 그런 실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보고서에서 다양한 내용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많은 논문을 읽다 보면은 각 논문에서 이렇게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꼭 하나씩 보여요. 그러한 것이 통상은 논문 제일 끝에 있는 논문의 한계점 등에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논문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면은 결국은 논문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 주제를 다양한 내용을 한 논문에 모두 실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키워드로 삼은 것들을 중심으로 논문의 주제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한 내용을 가져오고 거기에 본인의 유니크한 것 하나만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구상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지 않고 자신의 논문 작성이 어렵고 자신의 논문을 포지셔닝할 수 없다 되어 있죠.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글을 많이 읽음으로써 거기에서 본인의 어휘력과 본인의 사고, 본인의 통찰력을 조금 가미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논문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 페이퍼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내가 다른 지식을 하나 추가시켜서 새로운 이론이면 좋겠지만 그렇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또는 그 주 페이퍼의 견해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논문을 구성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참고 논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되어 있죠. 그래서 논문을 쓰시면서 주 페이퍼에 제일 끝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 이 사람은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했는가를 눈여겨보시면서 그 논문을 함께 읽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논문 읽는 순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간단히 살펴는 보았습니다만 본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순서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가 제목이죠. 그래서 제목의 가장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본인이 논문을 쓰고 있는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함축적인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읽고도 이 심사자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해 라고 하는 것을 다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도 벌써 그러한 것들이 선별되어 버린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목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데 여러분들이 매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초록. 학회지에 따라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구성이 앞에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뒤쪽에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은 처음에 제시를 많이 합니다. 논문의 필요성, 주요 분석 방법, 결과 등을 간략히 표현한다 되어 있죠. 보통은 10줄에서 보통 맥시멈 한 15줄 정도까지 사이에서 논문 전체에 관한 말 그대로 줄거리죠. 요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더 읽어야겠다고 판단될 때 다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읽기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만큼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아요. 제목이 와닿을 때 괜찮겠네. 두 번째, 초록을 읽으면서 잘 쓴 것 같아 라고 하는 뉘앙스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맥락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초록 정리를 잘 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라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 중간에 이제 본론 부분이 좀 빠진 것 같고요. 결론에서는 자세한 결과를 요약한다. 즉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향후 연구 방향 등이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논문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추후에 어떤 연구에 이러이러한 것을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통 제시함으로써 후학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더 확장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주시는 것도 선행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의무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더 읽어야겠다고 판단될 때 다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읽기 중단한다라고 또 되어 있네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심사하거나 혹은 읽어볼 때 보통 제목을 읽고 초록을 읽고 관심이 있을 때 결론부터 읽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우리가 서론과 본론 부분을 보통 읽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요. 그 다음에 요약을 잘 해서 결론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참고문헌 리스트가 나오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레퍼런스를 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논문을 제출할 때는 유사도 검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실시해서 함께 첨부합니다. 통상은 10% 내외로 보통 유사도 검사를 하면은 유사한 것으로 나와져요. 엄격하게는 한 5% 이하를 요구하는 학회들도 있고요. 조금 느슨하게 하면은 15%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글과 단어 3개 혹은 5개 이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휘력을 가지고 같은 맥락으로서 표현을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글을 유사하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엄격하게 할 때는 3개, 그 다음에 조금 통상은 5개 단어 이상을 한 문단에 같이 쓰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주장을 하더라도 다른 어휘나 표현법을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까지 읽은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비교하라. 다른 저자들의 논문이지만 공통적으로 참고 인용한 논문은 분명히 좋은 논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히는 논문,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거겠죠. 이러한 논문들은 대부분 다 리뷰 페이퍼일 가능성이 많다. 제목이 이러이러한 것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록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초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비슷한 예로서 이렇게 리뷰 페이퍼들의 제목에 관한 것이죠. 제목이 어떠한 논문들에 관한 리뷰. 그래서 우리가 이 메타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논문들에서 어떻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딱 리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한 논문을 한번 읽어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 구성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통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예, 뭐꼭 리뷰 페이퍼가 좋다고 하는 것은 조금 예, 개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기존 문헌 연구는 왜 필요한가? 예,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저명한 연구자들의 논문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위키피디아, 모르는 것이 있다면 위키피디아를 먼저 찾아보라. 뭐 굳이 위키피디아뿐만이 아니고 여러 논문들을 검색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죠. 다음은 좋은 연구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데이터, 좋은 방법론, 좋은 시사점, 그 다음에 리뷰어이즈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좋은 데이터예요. 우리가 GIGO라 그러죠. 좋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결국은 좋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데이터를 선별하시는 작업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설문을 통해서 만약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래서 설문 문구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기존 연구자들이 어떠한 설문 문항을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고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방법론이라 되어 있습니다. 결국 통계 분석을 어떠한 방법으로 했느냐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기초 통계 분석만 했는지 아니면 상관 분석만 했는지 회귀 분석으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구조방정식 모형까지도 실현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 논문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방법론, 즉 통계 분석 방법을 어디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연구자인가에 대한 것이 바로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습을 통해서 좋은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는 게 중요해요. 본 수업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상관 분석이죠.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요인 분석, 그 다음에 회귀 분석은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구조 방정식 모형에 관해서도 다룰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어들의 어떤 그 견해, 즉 우리가 심사를 받게 되면 어떠한 점이 장점이고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이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심사평을 해주죠. 그러한 심사평은 결국은 우리가 꼭 참고를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논문의 구성 앞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제목, 초록, 서론 부분에서 연구의 배경, 목적, 구성 등을 밝히고 이론적 배경과 기존 문헌 연구, 그 다음에 가설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와 분석 방법 되어 있죠. 기술 통계량,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상관관계나 여러 분석 방법 등으로 분석을 하게 되죠. 이래서 이러한 가설 설정된 것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의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이제 결론 부분에서 결과를 요약하고 우리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본 논문을 활용해서 결국은 뭐 사회 문제를 어떤 해결해 나가는데 기초 데이터로서 활용 가치가 있는 논문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결과 활용 방법, 뭐 한계점, 향후 연구 방향 등을 제시함으로써
후학을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반드시 참고 문헌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논문 표절에서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